마그넷은 흔하고 스노볼은 무겁고 우체국은 무너졌나 이 새끼야? 안녕하세요, 가편입니다. 오늘은 세계 여행을 하면서 수집을 하기에 좋은 아이템들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제가 모든 물건들을 수집해 본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한 95% 그리고 뭔가 팩트 같은 게 한 5%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가볍게 들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그넷 혹은 뭐 비슷하게 생긴 스노우볼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둘 다 뭔가 공산품 같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일 가능성이 높은 그 친구들입니다. 공통적으로 무겁다는 문제를 갖고 있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구하기가 쉽다는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가격도 적당하고요. 관광지만 가면 찾을 수 있고요. 다만 10개씩, 20개씩 쌓이기 시작하면 무게가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중간에 반드시 한국에 한번 붙여야 되죠. 그리고 사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한국에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왜냐?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자, 한국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를 그대로 팔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신다면 꼭 흔한 거, 예를 들면 프랑스에 가셨다면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좀 구석진 데 들어갔을 때 파는 제가 프랑스를 제대로 여행을 안 해가지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몽펠리에를 가셨다. 거기쯤은 사오셔도 한국에서 검색하시면 잘 안 팔 거예요. 그 정도는 희소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엽서 그리고 그림을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왜냐, 둘 다 뭔가 그림이 들어가 있으니까. 엽서는 뭔가 가볍고 또 글을 써가지고다가 붙여버리면 또 새로운 의미의 선물이 되기도 하는 아주 훌륭한 친구. 특히 가격도 싸고요. 접근성도 좋지만 단점으로는 희소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 이거는 편지를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모아두면 뭔가 이거 길 가다가 받은 팜플렛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엽서를 모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 더 보기 힘든데 여행지를 가시면 의식하지 않으신다면 거의 지나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좀 신경 쓰고 길을 걸으시다 보면 꼭 관광객을 대상으로 그림을 판매하는 샵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화풍을 그대로 살려서 어떤 인물 혹은 장소를 잘 표현해 놓은 그런 그림들인데요. 제가 쿠바를 갔을 때 정말 많이 보고 너무너무 사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관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가방 안에 넣어놓고 백팩으로 이동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손이 덜 가게 되고요. 특히 프레임이 같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림을 수집하고 싶다면 꼭 캐리어를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팜플렛, 입장권, 티켓, 영수증 등등 여행을 다시 한번 추억할 수 있는 그 어떤 아이템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또 모으시는 분들을 제가 봤고, 특히 이렇게 노트 같은 곳에다가 자신의 일기와 함께 이렇게 스티커로 착착착착 붙여서 일기 겸 수집품 같은 느낌으로 보관을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되게 의미 있어 보였는데요. 유일하게 단점이 한 가지 있다면 보관을 잘못하면 그냥 쓰레기랑 똑같아 보인다는. 네 번째는 병뚜껑 혹은 담배꽉 같이 아주 가볍고 또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물건들을 그 나라에서만 파는 걸 하나씩 수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원체 가지수가 많고 다양하고 또 개인적인 어떤 취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작은 술병을 잠깐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술병이다 보니까 역시나 쌓이고 쌓이니 무게가 많고, 그리고 제가 술꾼으로 보이는 아주 큰 단점이 있어서,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수집품인데요. 바로 우표입니다. 우표 중에서도 기념우표라는 친구입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랑 동년배이시면 분명히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너무 인기가 없어졌죠. 그럴 만도 합니다. 더 이상 우표를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눈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거래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 우표를 큰 돈을 주고 사모을 이유도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어디 세계여행하면서 사모은 물건들 되팔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마그넷 되팔려고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충분히 소장할 만하면, 수집하기 괜찮다면 전 우표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제가 우표를, 특히 기념우표를 추천드리는지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념우표는 상당히 사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게 왜 장점이냐? 다른 것들은 그냥 가면 팝니다. 그래서 사다 놓고 갖다 놓으면 다른 분들 보면서 얘 갖다 왔어? 네,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념우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사 모아야 되는지 다들 모르시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합니다. 자, 왜냐? 우체국이 오픈하는 시간에만 구입할 수가 있어요. 자, 일반 우표는 우체국이 아니더라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표를 붙여야 되니까요. 하지만 기념 우표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우체국에서만 팝니다. 즉 관공서들이 근무하는 시간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직접 가야 합니다. 그러니 일정을 빼서 시간을 만들어서 가야만 한다는 거죠.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행을 방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방해를 받으면서까지 하나씩 모아둔 것들은 여행을 마치고 이것들이 모였을 때 정말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었는데 네, 가방 잃어버렸다는 얘기 너무 많이 했죠. 제가 우표를 살 때 가장 시간을 많이 뺏겼던 나라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었습니다. 무려 3번이나 방문했는데 맨날 시에스타 걸리고 막 4시면 문 닫고 갔더니 공휴일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스페인은 한 장도 못 샀고요. 다른 나라들은 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정말 열심히 사 모았었습니다. 약 20여 개국, 탄자니아, 뭐 잠비아, 짐바브웨 이런 나라까지 가서 사 모았는데 네, 어쨌건 이 우표는 보관하기도 쉽고요. 조그만한 책자 하나만 있으면 넣어놔서 넣어 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무게에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찌그러질 걱정이 있느냐? 또 딱히 그렇지도 않죠. 우표 책 한 권이면 되니까요. 심지어 가격도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아무리 비싸도 10,000원이 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물이 그 나라의 어떤 특정 이벤트나 장소나 사람을 기념하기 때문에 저랑 제 여행과 관련된 기념 우표가 있다면 정말 그건 땡큐고,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와 상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로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외국의 우표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되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계여행을 하면서 수집할 만한 아이템들을 몇 가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근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수집하고 싶다 그러면 묶어 더블로 가.